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기술 보고서, 경제 전망, 또 사회 이슈 기사들까지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요. 핵심만 뽑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복잡한 정보들 속에서 당신께 가장 중요한 의미를 찾아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공지능 AI의 큰 변화부터 시작해서요. 우리가 당면한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또 최근의 사회적 신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사건들까지 좀 얽힌 실타래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가장 좀 강력하게 느껴지는 흐름은 역시 그 AI로의 대전환, AX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가트너나 포브스 같은 곳들을 보면 AI가 이제 단순 기술이 아니라 거의 사회의 기본 운영체제처럼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 영향력이 정말 광범위하죠. 서울시만 해도 AI 행정 원년 이걸 선언하면서 공공 서비스부터 바꾸겠다고 했잖아요. 네네. 기업 쪽은 더 빠릅니다. 벌써 미국 기업은 4곳 중 1곳이 채용 면접에 AI를 쓴다고 하고요. HRM, 그러니까 인적 자원 관리나 고객 지원 쪽은 AI 활용이 거의 필수가 되어가는 분위기죠. 아, 고객 지원이요? 네, 특히 그 검색 증강 생성 RAG라는 기술이 있잖아요. RAG요? 아, 들어본 것 같아요. 그게 뭐죠? 그게 이제 AI가 특정 문서나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정확한 정보를 딱 찾아서 답변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답하는 챗봇이랑은 좀 다르죠. 훨씬 신뢰도가 높고요. 아, 그렇군요. 특정 지식을 기반으로 하니까 더 믿을만하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술이 발전할수록 AI 모델 성능을 좌우하는 그 데이터의 중요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고요. 데이터가 정말 핵심이군요. 네. 그리고 이걸 돌리는 AI 칩 같은 소위 AI 가속기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이 거의 30%에 육박해요. 30%요? 네. 그래서 한 10년 뒤에는 3천억 달러가 넘는 거대 시장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정부도 그래서 AI 전략 최고위협회 이런 거 만들고 AI 강국되자고 하는 거고요. 이야, 3천억 달러. 정말 모든 게 AI로 통하는 느낌인데요. 근데 이게 이렇게 중요해지니까 당연히 고민거리도 많아지겠어요. AI 관리 체계라던가 가짜 정보 문제, 윤리 문제 이런 것들이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물론 포브스 같은 데서는 AI랑 인간지능이 시너지를 낼 거다 이런 긍정적인 기대도 있지만요. 동시에 이걸 어떻게 통제하고 혹시 모를 부작용은 어떻게 막을지 또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할지 이런 고민들이 깊어지고 있죠. 네. 특히 좀 걱정되는 지점은 우리나라 AI 인재들이 자꾸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아, 인재 유출 문제요. 네. OECD 국가 중에서 35위 수준이라고 하니까 이건 정말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좀 빨간불이 켜진 신호라고 봐야겠죠. 그렇네요. 이 기술 인재 문제는 결국 국내 경제 전반의 어려움하고도 이게 딱 연결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기술은 저렇게 막 빠르게 혁신하는데 또 다른 한편에선 우리 경제 현실이 상당히 좀 버겁잖아요. 맞아요.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봤어요. 상당히 낮춰 잡은 거죠. 0.8%요? 어휴. 네. 주된 이유로는 건설 투자 부진을 꼽았는데 사실 이게 당신이 마트 갈 때마다 느끼는 그 높은 물가, 이런 생활 속 어려움이랑 다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청년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 심각해 보이더라고요. 그 일 안 하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들 있잖아요. 니트족. 아, 네. 니트족 문제 심각하죠. 그 통계 보니까 지난 5년간 거의 53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53조.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쉬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고학력자들 사이에서도 소위 박사백수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게다가 기업들은 신입보다는 바로 일할 수 있는 중고 신입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니까 청년들이 첫 직장 구하는 문턱 자체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그냥 청년 세대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겠네요. 당연하죠. 이건 결국 저출산 문제 심화로 이어질 수 있고 또 내수 침체 가능성도 키우고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거기에 또 고령화 때문에 의료비 부담은 계속 늘어나죠. 노인 빈곤 문제도 심각하죠.
참 과제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경제, 사회적으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최근에 좀 주목받았던 몇몇 사건들은 사회 시스템의 공정성이나 신뢰 자체에 대해서 좀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 네. 어떤 사건 말씀이실까요? 그 전 대통령실 비서관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 같은 거예요. 아, 네. 그 사건이 있었죠. 피해 학생이 전치 구주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상당히 심각했었는데요. 맞아요. 근데 그 이후에 가해 학생 어머니가 SNS 프로필 사진을 뭐 남편이랑 대통령 부부랑 같이 찍은 사진으로 바꿨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좀 논란이 커졌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김건희 여사가 교육부 차관한테 직접 8분 넘게 통화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그 이후에 학폭 심의가 좀 이례적으로 지연되고 또 가해 학생한테 내려진 처분이 예상보다 좀 가벼웠다는 그런 과정 자체가 논란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있었잖아요. 그 소위 건진법사라는 분 자택 압수수색 때 나왔던 5천만 원 현금 뭉치요. 그 돈다발 띠지가 검찰에서 없어졌다는 사건도 있었고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 그 사건도 참 이건 사실 중요한 증거물 관리 문제잖아요. 수사기관 운영의 투명성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물론 지금 말씀드린 이 사건들은 저희가 어떤 판단을 내리려는 건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출처, 자료에 기반한 내용이라는 점을 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 사회 시스템의 공정성 또 신뢰성에 대해서 좀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오늘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아요. AI라는 거대한 기술 변화의 물결부터 시작해서 우리 경제와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숙제들, 그리고 방금 얘기 나눈 것처럼 사회 시스템의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고민까지 한번 짚어갔습니다. 네, 이 모든 요소들, 그러니까 기술, 경제, 사회, 그리고 이런 거버넌스 이슈까지 이게 다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 연결고리를 좀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AI로 인한 변화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동시에 경제적, 사회적 압박감은 커져가는 이런 시대에 당신은 개인적으로 또 직업적으로 어떤 길을 찾아 나아가실 건가요? 어쩌면 이게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본 자료들이 던지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